한글 책도 안 읽는 우리 아이에게 영어 원서를 어떻게 영어 원서까지 즐기면서 읽는 아이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제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저희 딸 아이를 위해서 제가 활용했던 깨알 같은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시간이 충분한 방학을 잘 활용했어요. 방학에 특히 작년 여름방학에 더웠을 때 아이랑 집에 있다가 아무리 에어컨을 틀고 집에 있다고 해도 너무 꿉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그냥 슬리퍼 신고 데이트를 한번 나갔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거, 또 복숭아 아이스티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를 엄마가 대우해 준다고 생각을 했고 되게 특별한 데이트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캐치해서요. 어느 날 좀 집에서만 책 읽거나 저랑 아이랑 집에서 생활하는 게 좀 답답한 날에는 책가방에, 백팩에 제가 읽고 싶은 책, 아이가 고른 책들을 담아가지고 메고, 씩씩하게 메고 가서 카페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집에서만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책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 시간 자체를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렇게 카페 데이트를 여름에는 했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운 날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 초등학교의 도서관에서 하는 이벤트 같은 거죠. 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기 초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실 어머니 계시면 신청해주세요 라고 하는 안내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거 한번 신청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뭐 매주 금요일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긴 한데 제가 항상 읽어주는 게 아니라 순번이 이렇게 있고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니까 한 학기당 한 번 정도의 기회만 돌아오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면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고요. 시간은 제가 일하는 시간과 다 미리미리 조율을 할 수가 있어서 다른 신청하신 분에게도 양해를 구할 수 있고 해서 조율을 하면서 두 번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사서, 엄마 사서라고 하는 요걸 하면 장점이요. 저희 아이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에 좀 주저함이 있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런 아이인 경우에 학교에서 항상 가는 곳만 이렇게 이용을 할 텐데 교실, 화장실, 그리고 선생님이랑 함께 친구들이랑 항상 가는 뭐 체육관 이런 곳만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는 아이들, 익숙한 아이들만 보통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 도서관을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자주 이용할까? 그래야지 책을 보는 경험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하니까요. 라고 생각한 게 이 사서를 제가 하는 거였고요. 제가 사서를 하면서 아이한테 금요일 날인데 오늘 엄마들이 책 읽어주는 거 하는 날이야. 점심 먹고 치카치카 하고 가면 다른 분이 책 읽어준대.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해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직접 가서 책 읽어주는 날에는 더 미리 와가지고 귀여운 1학년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친구들도 같이 데려와가지고요. 첫 번째 1학기 때는 바삭바삭 갈매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줬고요. 2학기 때에는 책 한 권을 한글책을 읽어줬는데 시간이 좀 여유 시간이 있어서 아주 쉬운 영어책도 아이들에게 읽어줬어요. 대부분이 1, 2학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책을 읽어줬는데 소통을 하고 하면서 읽어줬더니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어주는 사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걸 하니까 또 사서 활동을 하는 엄마인 저도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었어요. 집 앞에 있는 아이 학교 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은 성인들을 위한 책이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평일 때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방학 같은 때에 아이랑 같이 학교 도서관에 가서 아이는 아이 책을 대출하고 저는 제 책을 대출해서 학교에서도 에어컨 바람 쐬면서 책도 읽고 그리고 또 대출을 해서 집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경험도 아이한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랑 키높이 책 쌓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바닥에다가 책 한 권씩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책 읽는 거랑 뭐가 다를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내가 책을 읽을 때마다 내 발목까지 쌓이고 무릎까지 쌓이고 허리까지 쌓이고 내 키를 넘고 엄마 키까지 닿고 천장까지 높아지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그게 주는 시각적인 뭐라고 할까요? 자극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도 스스로 엄마 내가 벌써 이만큼 읽었어 하는 게 있고 어느 순간은 저도 같이 제가 읽은 책도 아이 옆에 쌓으면서 엄마도 책 이렇게 읽었다 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키높이 책 읽기 쌓기 너무 재미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랑 카페 데이트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도 아이랑 소소한 데이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카페처럼 책을 들고 밖에 나가서 책을 함께 읽는 데이트도 하지만 아이랑 즐겁게 책을 읽으려면 아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아이가 막 역동적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면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엄마랑 하고 싶은 데이트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했어요. 1학년 초기였으니까 글씨 쓰는 것도 삐뚤빼뚤하고 받침도 다 틀리고 했지만 너무나 귀엽게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쓰기를 하는 모습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리스트를 막 10개, 11개 막 제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썼는데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엄마랑 버스 타고 시장 가서 찹쌀도너츠 먹기.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데이트도 했고, 그 다음에 놀이터 가기. 이것도 하고 싶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땡볕에, 여름에 땡볕에 놀이터긴 했는데, 아이랑 미숫가루 얼음 동동 띄워서 타가지고요. 집 앞에 놀이터 가서 아이가 놀았던 것, 그것도 아이의 리스트에 있었고요. 또, 여름방학 때부터 했던 그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엄마랑 카페 가서 복숭아 아이스티 먹기 뭐 이런 것도 또 있었어요 리스트에. 그래서 그것도 하고 아이가 하나하나 체크하고 쭉쭉 지워나갔던 것, 그렇게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가 하고 싶은 시간, 엄마랑 보내고 싶은 시간을 보냈더니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채운 아이라서 그런지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책에 푹 빠져서 재밌게 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체력이 허락하는 날에는 제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했던 깨알 경험들, 여름방학을 이용한 카페 가기, 키높이 책 쌓기, 그리고 아이 학교에 사서 신청해서 아이 책 한 학기에 한 번씩 읽어주기, 그리고 아이가 엄마와 하고 싶은 데이트를 써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하기, 이것을 다 포함해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제가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읽기 독립이라고 하죠. 스스로 충분히 책의 내용을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글은 읽을 수 있는데 아직 글씨만 읽지 충분히 내 글을 읽는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읽으면서 이해하는 거는 소리만 읽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들의 단계에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책을 엄마가 읽어주거나 하는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노출이 많이 안 된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책을 읽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읽긴 읽는데 충분히 재밌게 그 내용에 빠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책을 안 읽게 되는 이유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책 읽어주는 거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시간에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 전에 많이 읽어줬었는데요. 자기 전이 되니까 저도 에너지가 다 소모된 상태에서 책을 읽어주려고 하니까 그 활동이 저도 되게 편안하지 않고 자꾸만 피곤하니까 읽고 싶지 않고 그런 시간이 자꾸 반복이 돼서 지금은 딱히 시간을 딱 정해주고 읽진 않고요. 아이들을 딱 봤을 때 책 읽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체력적으로 허용하는 시간에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딸에게도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히 2학년인 딸은 과학이나 사회 이런 지식 분야에 대한 책은 그리 좋아하지 않고요. 이야기책을 굉장히 즐기는데 이야기책은 스스로도 아주 충분히 읽으니까 그냥 두고요. 제가 지식책에 관련된 부분이나 좀 긴 책이 스토리가 좀 길고 글밥이 많은데 너무 재미있겠다, 아이가 이거 좋아하겠다 싶은 책이 있으면 그런 책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아무리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책을 읽어주는 것, 그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오고 있는 깨알 같은 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영어 책을 즐기는 아이로 키우려면 반드시 우리말로 된 것을 먼저 즐기는 아이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너무 급한 마음에 영어를 먼저 빨리 해버리면 한글이 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를 영어를 좀 읽는 아이로 키워주고 싶은데, 그런데 한글로 된 책조차도 아이가 잘 안 읽는 아이로 내가 키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한글로 된 책을 아이가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아까 제가 나누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힌트 삼아서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